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따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밭은 썸머킹인데 초기에 약을 좀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장민노린재 피해를 엄청 많이 받았던 그런 품종입니다. 초기에 벌을 방사하기 위해서 벌 보호를 위해서 약재를 좀 바꾸어 드리면 이렇게 전체 가실에서 한 20% 정도 장미노린재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심한 것은 요가기 때 즙을 빨아먹은 상처가 과일이 컸을 때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결. 대부분의 노린재들은 과실이 커서 착즙을 하는데 장미노린재 많이 어린 순과 어린 과실을 건드려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노린재는 우리나라에서 5종 정도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수확 직전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해충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비품을 만드는 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방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노린재들은 방제를 하실 때에 사과뿐만 아니라 약 30여 종의 식물에도 같이 발생되어서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종가작물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가선 주위에 있을 때 그 피해가 극심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노린재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약재 살포하는 시기를 아침 일찍 노린재가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에 살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풀을 벨 때에는 먼저 예초를 하고 난 후에 약재를 방제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제 농약은 진생한테 얘기를 해보시죠. 비카드, 오신, 트레본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예. 혼합제는 보니까 뭐 직격탄, 청실, 홍실 그런 게 있네요. 예예. 이런 약재가 거의 같은 겁니다. 요즘은 단제보다는 혼나방하고 혼합제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이 나오는 봄 일찍하고 그다음 후기에 9월 말경에는 단제를 치시고 그 이외에 6월, 7월, 8월에는 혼합제를 쓰는 것이 해충 전체 구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농약 살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유인 트랩은 언제쯤 설치하면 될까요? 유인 드라이버 4월 초에 월동했던 종들이 나오기 직전 설치를 해서 유인되는 정도를 보고 특히 이화기에 접어들었을 때 과실이 유화기 때 피해를 주는 그 시기는 유인되는 밀도를 보고 적기에 반제로 된 약재를 충분히 살포하는 것이 좋고 충의 경우 병의 경우도 그 지역에 방제 날짜를 이틀 3일 정도 잡아서 일시에 방제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농가들과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일례 방지로 가능한가요? 1년에 적어도 6번 정도는 약재가 들어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본 농가에서 유인해서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밭둑 주위에다가 노트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거기에 가장 많을 때 농약을 쳐서 일시 구제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되고 있는 해충이 순나방입니다. 순나방이 어린 술을 가해하는 것은 요즘 방제가 상당히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실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릴 때는 받침 주위를 가해해서 나오고 소학기에 가까워서 잎과 과실이 맞닿았을 때 그 과실 껍질에 피해를 주고 파탁 부위, 과실 꼭지 부위를 가해해서 사과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에 1세대의 방제를 철저히 해서 밀도를 줄여주고 3세대, 4세대는 주기가 과거처럼 일정한 것이 아니고 들어서 중복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나방구치라는 것이 나와서 피해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에는 4회 방제로 끝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한 6회 내지 7회 정도 방제를 해야 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나방도 복숭아순나방으로 명칭한 것은 같은 과수가 있더라도 복숭아류의 피해가 훨씬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순나방이 되었는데 이 방제의 밀도를 줄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가수원 주변에 단복숭아나 매실, 두, 핵가류를 재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제가 되고 방제 시에는 충분한 양량을 살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수원 주위에 있는 잡목에도 같이 약재를 뿌려주기 바랍니다. 이 순나방은 교미교란제에 대한 효과가 현격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마을 전체에 교미교란을 시키면 포기까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포기 방제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약 살포를 10월 하순까지
유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순나방입니다. 순나방이 소화기 전후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 소화 직전까지 발생이 되어서 비품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제에서 철저히 해주는 것이 순나방의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어려운 해충이 아니겠나 그래 보는데, 사실은 이 응애는 충이 아닙니다. 분리상 금이므로 살충제가 방제로 이용했을 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므로 응애는 살비제로 별도로 분리해서 약제를 처방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응애 피해는 보통 잎을 가해해서 엽록소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탈색이 되고 심하면 독이 낙엽까지 됩니다. 응애는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과응애 그리고 전박이응애입니다. 대부분 특성은 유사하지만은 월동하는 양상을 보면은 사과응애는 알로 월동하고, 또 서식지가 잎 앞면, 전박이응애는 덩충으로 월동하고, 서식은 잎 뒷면에 서식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보통 응애는 연간 8 내지 10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1, 2회 더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6월부터 확대경을 활용한 예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수원 내의 온도를 낮추면 세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생재배를 하시고, 농약을 살포할 때에도 지표면에도 충분히 농약이 묻을 수 있도록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상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가수원, 특히 노목의 경우에는 동계약제로 기계유제를 살포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 응애는 여러 작물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원에서도 가수원 주변에 있는 잡목에도 약제를 동시에 살포해서 밀도를 줄이고 2차로 발생되는 것을 줄이는 그런 방제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침으로 인해서 약제 저항성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해충입니다. 따라서 약제를 선택할 때에는 계통이 다른 약제를 달리해서 교로 살포하는 그런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항성 유발을 막는 그런 철저한 약종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방제 농약들이 식독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거미종의 응애는 저촉독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살포해야 그 효과를 확실히 기대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제 내성의 문제로 가온별로 약제 저항성이 다르므로 내 밭에 필요한 효과적인 약제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은 농가 가수원별로 약종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록이 필요한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봤을 때에 특히 피해가 심한 품종이 진화 골드 품종에서 응애 피해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의 약제를 더 살포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